이제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체 발제를 김학성 교수님이 발제를 한번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학성입니다. 오늘 토론에 앞서서 제가 일정 부분을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분쯤 나나요, 목사님? 짧으면 좋습니다. 교수는 좀 길게 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2024년 총선은 준 오픈 프라이머리로 해야 된다. 준자를 붙였는데요.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준자를 붙인 이유는 아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와 정당의 문제인데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길 원하지만 정당은요, 정당의 지도자들이 주인이 되길 원해요.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원하지만 정당은 당원들만의 정치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공직 후보주의 문제점은요, 정당이 자신의 이해와 이익에 따라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이해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민주주의와 선거를 말씀드릴 터인데,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알다시피 그래서 민주주의의 심장부에 속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선거는 과거를 제재하고 미래를 선택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 선거제도의 문제점은요, 잘 알다시피 좋은 상품보다는 팔리기 좋은 상품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팔리기 좋은 상품을 선호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질 나쁜 상품을 고가로 구입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금 없는 단체나 후보라든지 조직이 부족한 단체나 후보는 선택될 수가 없다는 점이 큰 문제점입니다. 현행헌법 8조 2항을 보면요, 헌법은 정당은 그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 된다. 헌법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활동이 민주적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활동의 민주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의 의사결정이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걸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공직 후보자는 상향식 의사 형성 절차에 따라서 결정될 것을 헌법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활동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향식 공천이 아니라 상향식 공천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현 공직 후보자 결정은 알다시피 정당 공천위원회를 통해서 공직 후보자를 결정을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최근에는 대통령 후보의 경우에는 당원들만의 투표가 아니라 일부 국민이나 여론 등을 감안해서 하는 그런 약간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국회의원과 기타 공직자들은 정당이 독점해서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는 내년 총선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한정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 공직 후보자 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가 공직 후보자를 정당의 지도부가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금이나 조직력 없는 국민은 따라서 후보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물론 무소속 입 후보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양당 구조 하에서는 무소속 후보의 출마는요, 허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직 후보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민주주의 이념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의 공천 방식은 정당 활동의 민주성을 충족하기에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공직 후보 선출 방법이 절실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고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정당 지도자 중심의 공천 방법은 지양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잠깐 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그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은 먼저 프라이머리는 예비 선거를 그냥 프라이머리라고 한 거예요. 본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예비 선거인데 여기에서 후보자를 결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선거를 통해서 후보자를 결정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정당 지도자들의 권한이 매우 축소가 됩니다. 또 국민을 주권자로 대접하게 되는 경향이 큰 것이죠. 국민에게 후보 공천권을 주기 때문에 정당 활동의 민주성 또는 국민을 주권자로 대접해주는 그 의의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라이머리에서 오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인데, 오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당원 외에 일반 국민들도 이 투표에 참여가 가능한 것을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정당 지도자들의 당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고 일반 당원과 시민들의 영향력은 강화될 것이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20세기 초, 즉 1900년대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 예비선거가 도입된 과정은 우려가 똑같습니다. 과거 미국도 당원대회인 코커스와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정당의 보수들에 의해서 후보가 결정됐단 말이죠. 그러나 예비선거를 도입하다 보니까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이 후보를 뽑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과거에는 정당의 보수들이 결정했지만 이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니까 대의원들이 막 모여가지고 예비선거를 치러서 전체 대의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공직 후보자 결정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당원 이외의 일반 국민들도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02년 위스콘신 주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어요. 처음에 도입했을 때는요, 오픈형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폐쇄형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만 대의원 선출에 관여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다가 이후에 오픈 프라이머리로 발전하게 됐고 46개 주 이상이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우리가 알아둘 것은요, 자기가 선택한 정당의 프라이머리에만, 즉 예비선거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요, 또 지금도 당적과 무관하게 당일의 정당 하나를 선택해서 하도록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비선거가 처음에는 환영을 받다가 중간에 시들해졌습니다. 왜 예비선거를, 오픈 프라이머리를 미국에서 잘 활용을 안 했는가? 이런 겁니다. 첫째, 정당 지도자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이겠죠. 선거 비용이 증가됐습니다. 또 비용 증가만큼 투표율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후보자들이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후보가 되는 방법보다는 정당의 리더십과 실력 있는 사람과 조제를 통해서 자신의 후보자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좀 시들해졌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정착돼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제가 소개를 할 수가 없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과거에 1927년에 보면 흑인은 정당 프라이머리에 참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텍사스 주법이 있었는데, 그걸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죠. 또 프라이머리를 강제하는 것도 결세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시간 관계상 미국 판례를 몇 개 더 준비를 해왔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예비 선거의 유형인데요. 첫째, 코커스형과 프라이머리형이 있습니다. 코커스란 말은 그 정당의 당원들만에 의해서 대표를 뽑는 것이고, 프라이머리는 일반 국민들도 이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단 말이죠. 개방형은 유권자들도 이 프라이머리에 참석이 가능한 것인데, 이럴 때 사전 등록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에 따라서 제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는데 미국도 다양하게 이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코커스, 즉 당원들만에 의해서 후보를 뽑는 게 코커스인데, 미국 민주당은요 14개 주에서 코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37개 주에서 프라이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프라이머리를 실시할 때 오픈 프라이머리는 25개 주, 그 다음에 클로즈 프라이머리, 즉 폐쇄형은요 12개 주가 그걸 따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18개가 코커스고 33개가 프라이머리고, 프라이머리 중에서 22개가 오픈이고 11개가 클로즈, 즉 폐쇄형 프라이머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요 전체가 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원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코커스에 의해서 후보를 뽑는 주도 있고, 또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프라이머리가 오픈도 있고 폐쇄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알아두실 것은, 미국에서는요 대통령과 기타 공직자를 뽑는 이 프라이머리가 의미가 다릅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이 프라이머리 속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당에 나갈 대의원을 뽑습니다. 대의원을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들은요 그 예비선거에서 후보를 선출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각 프라이머리에서는 최종적으로 민주당에서 2명을 내보낸다, 그럴 경우에 전국당으로 2명을 내보낸다고 그랬을 경우에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그걸 선출할 수 있는 대의원을 뽑는 것입니다. 대의원을 뽑는 것이고, 미국 대통령은요
기타 공직자들은 후보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프라이머리 도입의 적용도 한계인데요. 우리가 미국 것이 좋다고 해서 바로 다 우리 것으로 도입할 수는 없겠죠. 객관적으로 가장 좋은 제도는 없는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인데,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이 당원이 아닌 자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러냐 문제가 첫 번째 등장하는데, 현행 공직선거법 57조 3항은요, 정당은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서 경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현행 공직선거법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후보자 출마 시점부터 최종 선정까지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지도부가 통제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인물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에요. 지역주의 편성하게 되는 것이고, 전문성과 경쟁력이 없는 인사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픈 프라이머리가 매력적이긴 하지만 어떤 매력이 있느냐? 정치 참여를 확대해 주는 것이고,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해 주는 것이고,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대통령 선거라든지 정당 대표를 뽑을 때도 등장했지만 역선택 가능성을 막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오픈을 하게 되면 당원이 아닌 일반인도 참여하게 되니까 역선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본선에서 떨어질 사람이지만 예비선거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갖다가 본선거에 나가게 하는 역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관여하는 보통의 오픈 프라이머리는요, 지금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이건 우리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직 후보자를 선출할 때는요, 즉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는 폐쇄형이다. 즉 당원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당원 이외에 일반 국민에게 주게 되면 역선택 가능성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입후보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거기에 입후보를 할 때 정당에서 선호하는 사람만 입후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일반인도 입후보가 될 것이냐, 여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토론에서 제가 토론자들에게 이 주제를 제가 맡기고 싶은 것인데, 입후보를 개방용으로 할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우리 중요한 우리가 관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저는 입후보도 개방용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겁니다. 입후보를 개방용으로 할 때는 당의 정당의 당원만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당원 자격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원이 될 것을 약속한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입후보 자격을 허용하는 의미 정도의 제가 개방령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당원이 아닌데 정당에서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 문제가 오늘의 중요한 논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구 말고 현 비례대표입니다. 지금 현재 비례대표제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정당이 후보자를 정하고 후보자의 순서까지도 정당에다 결정합니다. 하다 보니까 정당 지도부의 파워가 매우 막강합니다. 동시에 여성들을 홀수에 강제 배정하고 있습니다. 1357구로 강제 배정하고 있는데, 여성을 무조건 홀수에 강제 배정하고 반 이상을 추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정당한 사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의 비례대표가 좋을 것이냐? 정당은요, 이 후보자만 추천하는 것입니다. 20명, 30명 추천하고, 그 순서는 정당의 지도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들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득표 결과를 가지고 비례대표의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독일에서 바이렌주에서 이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렌주는요, 정당은 후보군만 추천을 합니다. 20명, 30명 추천을 하죠. 후보자의 구체적 순위는 유권자들의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의 지도자들은요, 할 수 있는 권한은 후보군에 누구를 넣을 것이냐, 어디까지 넣을 것이냐는 정당의 권한이지만, 그러나 구체적 순서를 정할 수가 없고, 구체적 순서는 유권자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주권자로 대접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정치 참여를 상당히 의미 있게 해주는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론은요, 선택은 당원만이 한다. 두 번째, 이 후보는 당원이 해야 되겠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시민도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하자. 세 번째, 비례대표 순위도는 유권자가 정한다.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